4대강 찬동인사 임명록 4차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계신 이시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입니다. 오늘 4대강 찬동인사 임명록 4차 발표회를 갔는데요. 저희들이 4대강 반대를 지난 2008년경부터 쭉 계속해 왔었죠. 그것은 전 국민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계 그리고 노동계 뭐 여러 분들이 싸웠지만 결국 4대강이 만들어지고 4대강 사업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대강 사업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 발표는 4차 발표이고 5차, 6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의 중간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간 결산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에 남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 참 한국, 중국 이런 동양적인 역사의식의 하나의 발로라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 혹은 역사의 오명을 남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고 그런 만큼 데이터로서의 신빙성 이런 것은 분명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한 장으로서 기록되기를 바라고 기자님들께서 잘 전달하고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4차 발표인데요. 그동안의 경과 및 그 편찬 취지에 대해서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께서 예, 알았습니다. 예, 연명철 사무총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4차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 또 소명을 많이 보내왔고 그리고 사회 여러 곳에서도 의견을 보내왔었는데 그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관심 내지는 요구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그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모은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뜻만이 아니라 사회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쪽부터 4쪽, 5쪽에 걸쳐서 진행됐던 경과와 배경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찬동인사의 이제 4차 발표인데요. 3차 발표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관련해서 발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조사 방법은 대운하와 4대강의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검색되는 12만 5천 건의 기사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총 258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의 진행까지는 환경운동연합과 그리고 운하반대 교수 모임 그리고 파워블로거 등이 중심이 돼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최종 이제 정권이 이제 넘어가고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지금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작업의 분량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1차부터 3차까지 대상이 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직책이 굉장히 많이 변동하고 해서 그분들의 소명을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최종 발표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4차 발표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명이 부족했다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 받아서 마지막에 완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4차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체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많은 분들을 사회에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8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그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메일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어제 위원들의 상당수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명단을 최소화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소명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네 번째로 포함이 되는 2011년 이후 발언했던 사람들을 묶어서 총 24명의 그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게 되고요. 258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최종적인 발표에 앞서서 특별히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10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이번에 4차에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1335개의 훈장을 나눠 가진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1335명의 명단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좀 당황스럽게도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정부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자료가 그 소속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 기관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훈포장을 가장 많이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함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역 10명 그리고 핵심 추진기관 5곳 그리고 258명에 의해서 추가되는 23명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졌고 갈등을 했고 그리고 평가하고 기록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취지가 있었던 만큼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돼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첫 번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 9월 달에 2차 발표, 2011년 10월 달에 3차 발표 이렇게 해서 총 258명을 선정했는데 자꾸 물어보는 얘기가 누가 책임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이 계속되면서 이번 4차 발표에서는 258명 중에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 법적 책임 및 도덕적 책임 등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되느냐라는 분을 10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스페셜급 책임자로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스페셜급 인사는 천주교 연대 그 조혜봉 신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설명까지 합쳐서 어디를 해? 취임이 목적 파일이래. 네, 4대강 스페셜급 인사 선정 취지 및 목적의 내용은 이미 염 총장님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빼고 선정 방법 및 절차는 참조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7페이지가 주된 내용이고요. 사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총 10분, 이제 곧 물러날 이명박 현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이재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 본부장 이상 10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한 번 더 얘기해요. 4대강 사업 S금 찬동이사 총 10분입니다. 이명박 현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 교수,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 이재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 본부장 이상 10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의해서 8페이지, 자료 8페이지부터 10분에 대한 주요 발언 및 내용들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의 공로로 3차에 걸쳐서 총 1,353명에게 훈장 및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명철 총장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명단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 명단을 명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명단들이 김 동그라미 김 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속 단체는 명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 단체 숫자를 가지고서 어떤 단체가 4대강 파괴에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여명철 총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시혜 대표님이 발표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입니다. 수자원공사, 2. 국토해양부,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환경부, 5.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상입니다. 다음은요. 4대강 찬동 인사 4차 명단을 여명철 사무총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편찬위원회가 87명으로 구성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공동위원장님께서 핵심 인사 10명과 핵심 추진기관 5곳을 발표해 주셨는데 매우 간략하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자료를 일단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4차와 관련해서는 14쪽부터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인사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네이버에서 4대강을 키워드로 검색한 3만 6천 건의 기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로 4대강 찬성 성향의 기사를 분류하고 2차로 그 내용의 깊이와 의미를 분석하고 3차는 심사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사회적인 영향력, 발언 수, 찬성 및 왜곡의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해왔던 것을 이번에도 역시 같은 형태로 A급, B급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이메일을 통해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찬동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소명은 10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답변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감안해서 어제 모여서 그 논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는 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정치인을 이번에 총 9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A급으로는 5명입니다. 그래서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렇게 5명을 선정했는데요. 유영숙 장관께서는 지난 3차 때 B급으로 분류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발언의 강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발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B급으로는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그리고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민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이렇게 4분을 포함했는데요. 군수의 입장에서 그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가 당신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행정 업무를 매우 왜곡되게 진행하면서 4대강 사업을 그 자신들의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또 지역을 토목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기여가 컸던 분들입니다. 역할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그 A급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서 B급으로 포함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현저하게 발언 숫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급으로 3명을 지정을 했었는데요.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이분들 중에서는 그 소명을 보낸 분도 있습니다만은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끼쳤던 영향을 비추어 봤을 때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기 교수 같은 경우에 3차 때 저희가 B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소상하게 소명을 해왔고 그리고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이었지만 나름 그 중립적인 내지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라고 보내오셨는데 나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국수자원 학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서 검증을 맡기겠다고 하는 몇 개 학회 중에 포함이 되지 못했는데요. 가장 연관이 높은 학회인데도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지용기 교수님 등의 그런 입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공직자는 B급을 4명을 포함을 했고요. 그 민병조 경북도청의 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도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도청장, 임종용 국무총리실장입니다. 임종용 총리실장은 기존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4대강 사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기업인인데요. 공기업은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의 경영관리실장인 권형준 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등인데 발언의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직책들을 맡았기 때문에 기존에까지는 포함이 되지 못했고 4차에서 집중적으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B급으로는 4명입니다.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여러 명이고요. 농어촌공사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인사로는 1명인데요. 권용호 인터불고그룹 회장이라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한 그 규모를 가진 사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부국환경포럼이라는 그런 곳에 역할을 맡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 기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들을 거쳤는데요. 4대강 사업이 이런 분들의 아마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급 인사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는 총
A급으로 9명, B급으로 15명을 선정하게 됐고 관련해서 모든 사람한테 소명을 다 받았고 1, 2, 3차에 비해서보다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2차, 3차 발표를 할 때는 별로 항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고 차마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부담들을 많이 갖는 것 같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형태로든 4대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많이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양윤석 비대위원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민주나 6월 포럼 대표께서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예. 전달하시면 향후 계획 기자회견 다소 좀 제가 하고요. 뒷부분은 뒷피지는 우리 양 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임명록에 나온 사람 이외에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지역 주민을 겁탈하고 압력을 가한 지역 토호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밝혀내야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알리고 마음에서 둘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아주 겁박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새만금 때부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이권을 가지고 이걸 부안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명백히 알면서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력들은 가만히 처벌하지 않고 4대강 되고 나서부터 반대해왔고 4대강을 끝까지 반대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감옥 쏘가고 혹은 처벌을 받고 혹은 벌금을 물고 거리에 나앉고 이런 상반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기록해 그 과거를 되풀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9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강산 개조론을 강조할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4대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덕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게 권도혁 국토해양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 타당성 조사에 1, 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 이게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얘기입니다. 선박을 운영하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서 산소가 공급돼 물을 깨끗하게 한다. 박석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입니다.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많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렇듯 오만에 찬 인사들이 억지와 왜곡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행정 절차를 정한 법률들은 무력화되고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녹조라떼가 곳곳에서 발생할 정도로 수질은 악화되고 보호 주변의 농경지는 침수당하고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체들이 담합과 부정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22조의 국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의 토목사업은 유사일의 최악의 사기였고 부패와 부실이었음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의 추진 세력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요설과 선전을 통하여 진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환경을 걱정하던 이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역사를 거짓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국고를 탕진하고 환경을 파괴한 공을 앞세워 훈장, 포장, 표창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권력과 영달을 누렸던 인사들이 반성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만하며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벌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힘과 상식의 시대를 기대하며 자료를 남겨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차 심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절제해서 명단을 선정하고 다듬었습니다. 기존처럼 한 단체가 정하지 않고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임명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검증을 거쳤고 해당하는 이들의 소명을 성의껏 심의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사들을 최소로 분류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고려했습니다. 기존 1차에서 3차 명단 중 소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발표를 미루고 추가 검토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대통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화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하고 잘못한 이들은 사과해야 합니다. 권력과 영달을 누렸던 인사들의 반성과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범죄의 은폐이며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권력과 돈의 힘과 결과를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정글과 야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자신들을 지지해왔던 이들로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허구를 생산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범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됩니다. 죄를 줄이는 길은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4대강 임명록을 발행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반성이 없으니 시민들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최종 임명록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및 반대 운동도 함께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4대강을 회복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해야 한다. 의 경고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 우리의 실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2월 19일 4대강 사업 임명록 편찬위원회. 기자회견문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제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명할 기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면서 어제 다시 심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일단 4차 발표를 오늘 가지고 그리고 뒤이어서 그 편찬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모아서 다시 총정리한 것을 책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찬성한 분들도 본인이 원할 경우 포함시키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조금 정리된 모양으로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5차, 6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네이버의 검색 기록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발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행위와 관련한 그 기록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인들 중에서도 포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만 아직까지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두루 의견을 모아서 어느 규모로 더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으로 한 번 더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추가되지 않고 명단을 추가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1차에서 3차까지 같은 경우가 아직 소명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다소 당시에 조금 기준이 덜 엄격했던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책임의 그 크기가 좀 형평하게 적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진행됐었던 결과 발표한 258명에 대해서 일부는 조금 조정해서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반대 활동을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들이 직영에서 양심 고백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은 사과를 받고 양심 고백하는 사람은 예, 그 258명 포함됐던 인원 중에 10명이 결정이 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에도 경중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그 여명철 총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 횟수, 그 다음에 발언의 강도, 그리고 발언한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점수로 환산해서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느끼는 느낌이 이 사람이 훨씬 더 4대강이 추진되는 데는 나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뒤로 밀리고 다른 사람이 좀 점수가 높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공히 인정할 만한 사람을 10명을 뽑자. 그리고 4대강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10명을 선정한 겁니다. 추가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직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지역 사람들도 어떤 압력을 받아서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여기 명단이 있더라도 자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양심 고백을 그 상태에서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 이런 걸 밝혀주면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서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했구나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송을 분산시키고 비방을 시키고 영향력 행사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상공인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면 다른 기준으로 잠시 전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가 기준이 네이버에서 검색한 발언이고 특히 본인들이 기고한 자료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행위에 따른 그 책임을 묻는 작업이 절차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찬위원회의 여러 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하나의 의견이지만 다른 여기 포함되어 있는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상당히 무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법치 논리들이 공력을 얻는 과정은 언론이 그것을 현실하게 보도를 함으로써 생기는 공력이군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언론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다시 한번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증 없이 그냥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지적이나 가능성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걸 10여 넘어서 비판 보도를 아예 뛰어넘는 행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제 경계가 좀 되지 않을까. 심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충분히 포함해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반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훈아 선거 때 MB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게 굉장히 붙여줘야 되고 규명이 돼야 될 겁니다. 문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띄웠지 않습니까? 방송도 띄우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규명해서 어느 의도에서 그런 것들 상당히 지금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완돼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실 이제 직접 현장을 겪으신 분이 이제 아마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뭐 노조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어떤 정도 이제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셔야 그런 부분도 저희 이제 반영해 가지고 마지막에 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4차에는 소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소명 내용을 부분적으로 좀 소개드리면요. 그러니까 내용만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본인들은 뭐 직위상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항변이 많았었고요. 또 자신들이 썼던 논리는 뭐 UNEP의 자료 등에 근거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쪽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의 소명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던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학문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보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긴 하지만 공학적인 측면에서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제외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차부터 3차까지 명단 중에서 그 소명을 해서 뺀 경우는 지용기 교수님 한 분이고요. 257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1차, 3차 명단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4차 명단은 애초 한 40명 정도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소명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1차부터 3차에 비해서 현격하게 사회적 관심과 또 영향이 예상됐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의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C급으로 재분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소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4대강 반대 교수 모임 교수분들의 동료분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있습니까? 끝내기 전에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개량을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이 B급으로 내려가 있거나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끼어들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소명은 충분히 받고 또 관련된 분들의 증언도 충분히 듣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간되는 책이 4대강 사업 찬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내용을 기록해서 역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발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